지금 생각해도 울분이 터지는 제 시어머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많이 잊으신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네요. 저희 친정이 아무래도 요식업을 하다 보니 신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네요.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은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은 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작게 식당을 하셨고, 입소문이 많이 타 식당 규모가 많이 커졌고, 언젠가부터 암암리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방송도 여러 번 탔었던 그야말로 맛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공중파 방송만 2번이고, 케이블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왔었고요. 10년 전부터는 안정적으로 월 3천 전후로 버세요. 위치가 약간 관광지 쪽이라 성수기 때는 순이익 월 7, 8천도 쉽게 찍어요. 부모님 덕분에 저랑 언니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언니랑 저 둘 다 예체능 쪽이라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부모님께서 전폭 지원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언니랑 저 둘 다 저희 분야에서 나름 명예도 있고 수입도 많은 편이에요. 남편 쪽에 대해 설명하자면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장교 출신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넉넉하게 사신 편이긴 했으나 저희 집이 월등히 금전적으로 부유했기에 결혼하면서 신혼집도 신부인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웬 호구짓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인 직종에 있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양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신혼부부들 괜히 대출받게 하지 말고 제 명의로 신혼집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남편은 능력이 꽤 있지만 시댁은 솔직히 돈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돌아가신 시아버지 연금이 있어 시어머니 노후 보장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많지 않고 시아버지가 남긴 현금은 시어머니가 시외가에 거의 다 퍼주다시피 하시고 저희 결혼한 이후에 주식 사기도 크게 한번 당하셔서 거의 빈털터리 시댁입니다. 시외가에서 시어머니를 많이 달달 볶는 편이에요. 실제로 시이모님들이 시집살이도 시키려고 하셔서 초장에 잡는다고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 꽤나 했습니다. 장교 집안 전문직 아들이라고 해서 남들이 들으면 저 시집 잘 갔다고 하지만 까놓고 보면 빚 좋은 개살구고 시어머니가 돈을 거의 다 말아 먹으셨어요. 왜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신랑이 좋아서 라고밖에 대답을 못하겠네요. 뭐 아무튼 신랑이랑은 여전히 사이좋고 잘 지내니까요. 각설하고 2년 전 시모와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얘기할게요. 시이모 큰아들이 100% 본인 과실로 크게 교통사고를 하나 냈습니다. 까딱하면 교도소도 들어가게 생겨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1억이었는데 시외가 가족들이랑 시어머니가 십시일반 현금을 모아도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외가 가족들 공동 명의로 묶어있는 부동산이 있긴 한데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거라며 그건 절대 안 파신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도 합의금 처리를 위해 남은 5천만 원 해결을 부탁하셨어요. 말로는 부담되면 안 줘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아니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팔면 최소 10억이 손해니 뭐니 하면서 압박 주고 당장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저희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깜빵 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게다가 시이모 큰아들 직업적인 문제도 있어 빠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현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떡하니 내놓자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심란한 와중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친정에서 뭐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냐고 하시며 시어머니에게 돈 보내주겠다고 전달하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돈 사고 자잘하게 치신 시어머니고 시외가랑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라 흔쾌히 돈 대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고 사이가 워낙 잘하니 사위 용돈 준 셈 치면 그만이라시며 마침 매출도 늘어난 김에 주는 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라며 시원하게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철없는 타입인 거 친정에서도 아시긴 하지만 남편 여의고 혼자 지내시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시외가 분들이랑 같이 식당 오시라고 말씀도 하셔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식당에서 시외가 식구들이랑 밥 얻어먹고 가신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오실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성껏 대접해드렸죠. 제가 시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는 친정 부모님은 늘 제 편을 들어주시다가도 그래도 웬만하면 둥글둥글하게 지내라고 독려하신 편이죠. 친정 부모님은 원래 마음이 참 너그러우시고 아량도 넓게 베푸시는 편이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라기엔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입장이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가족끼리인데 굳이 그런 거 쓸 필요 있냐고 하셨고 저랑 남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친정에서 5천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시다가 차용증 써서 빌려주는 걸로 한다니까 기분 나빠하신 게 보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돈 처리해 주시며 그냥 절차상으로 쓴 겁니다. 애들이 하도 쓰라고 해서 개의치 마시고 나중에 여유 되면 갚으세요. 저희는 잊고 있겠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맙다 하시며 친정 식당에 며칠 가서 일이라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 하시고 호들갑을 떠시더니 막상 시이모 아들 일 다 처리되고 나니까 언제 신세 졌냐는 듯이 저희 친정 부모님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이모들 데리고 바람 쐬러 놀러 간 곳이 친정 식당 근처였는데도 거기 코빼기도 안 비치셨다네요.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친정 식당에 인사라도 한번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무안해 하시다가 이내 언성을 높이시며 안 그래도 내가 가려고 했어. 선물 고르느라 오래 걸린 거야. 너는 내가 무슨 그런 안면몰수 인간형인 줄 아니? 하시더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저희 친정 도움받을 땐 좋으셨으면서 막상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얼굴 보고 하려니 괜히 자존심 상하신 겁니다. 딱 봐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엄청 열등감 보이셨거든요. 주변에서도 하도 기우는 집안이라고 시어머니 마음을 긁으니까 장사하는 집이랑 장교 집안이랑 어디 갔냐고 하시며 제 앞에서 되려 큰 소리 치신 적도 있어요. 거기다가 주식 사기당해서 돈 탈탈 털리고 난 직후부터 더 저희 친정 잘 사는 거에 배알 꼴려 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인 터라 도움드리기 싫었는데 그놈의 깜빵이 뭔지 어찌저찌 일이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 다음 주쯤 저희에게 같이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친정에 선물 드릴 거라며 한우 세트랑 명품 커플 스카프를 사셨더라고요. 친정 식당 도착하니 다행히 바쁜 시간대가 끝나서 친정 부모님이랑 시어머니랑 다 같이 룸에 들어가 늦은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선물을 드리시며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더군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될 걸 얄미운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은 돼지고기 사용하는 음식을 판매합니다. 백날 첫날 돼지만 먹으시니 질릴까봐 한우 사왔어요. 그래도 고기는 한우죠. 돼지만 먹다뇨. 저희가 돼지고기 쓰긴 하지만 직원들 회식은 꼭 한우집에서 합니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회식을 소고기집에서 하시다니 역시 돈 많이 버시나 봐요. 참, 이건 스카프. 두 분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스카프 2개를 보이시며 친정 부모님께 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괜히 샀나봐요 이거. 장사하는 분들한텐 영 안 어울리네. 제가 실수했어요. 도시 사람들 와이셔츠나 블라우스에나 잘 어울리는 걸 사왔네. 에그머니나. 명품 하셔봤자 티도 안 나는 것 같아. 차라리 앞치마나 여러 개 사올 걸 그랬나봐. 어울리는 걸 사왔어야 했는데 하시더니 혼자 깨르르 웃으셨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착 가라앉았죠. 웬만하면 너그러이 넘어가시는 친정 부모님이 불쾌하신 티를 내셨고 옆에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에게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말하냐고 타박하더군요. 친정엄마가 내내 참다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맞아요. 맨날 장사하느라 이런 옷만 입고 있네요. 그래도 이 옷 입고 열심히 돈 벌어서 버는 족족 모아서 우리 딸내미 신혼집도 해주고 사돈 힘들 때 도와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 투자도 안 하고 딴 데 돈도 안 쓰고 건물만 사거든요. 참다 못한 친정엄마가 일침을 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주식 사기당하고 시모들한테 돈 다 퍼줘서 시댁 장구 거덜난 걸 아시거든요. 친정엄마의 말에 재발저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흥분하시더니 언성이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부자 사돈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고 공주같이 곱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사돈 도움도 받고 내 팔자가 좋긴 좋나 봐요. 하시며 기싸움을 거시더라고요. 그 말에 친정엄마도 질세라 네,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사신 티가 나요. 오죽하면 순진하게 사기도 당하실까. 다신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 물려줄 건 있어야죠. 그리고 사부인, 우리도 장사 안 할 땐 명품 입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저희 친정엄마 정말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쓴소리도 안 내시거든요. 호탕하시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5천만 원까지 받아놓고 열등감 때문에 못난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 친정 부모님도 안 참으신 겁니다. 옛날이나 딸 가진 죄인이다 뭐다 해서 딸네 시부모한테 아무 말 못하셨댔지만 요즘에 뭐 그럴 필요 있나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도 해주고 저 역시 능력 없는 며느리 아닌데요. 시이모님들이 맨날 시어머니한테 그러시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남편 쪽이 기우는 결혼이고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모자란다고 허구한 날 자존심을 건드리셨어요. 그런 점들이 드디어 뻥 하고 터진 거죠. 시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 난리를 치며 어떻게 사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질세라 이렇게 경우 없이 말씀하지 마시라고 뭐라 하셨고요.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를 안 데려가서 다행이지 정말 시어머니 행동은 경거망동했어요. 겨우 싸움을 말리고 시어머니를 반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 남편과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 쳐가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훌쩍훌쩍 우시더군요. 너희 친정 부모님들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어떻게 돈 좀 보태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다냐? 어머님이 먼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를 나무라더군요. 엄마가 먼저 경우 없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 듣고 참을 바보 천치가 세상에 어딨어요. 게다가 돈까지 내서 도와드렸는데 엄마 정말 창피하다. 남편이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차에서 내내 엉엉 우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을 댁에 데려다 드리고 남편은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며칠 뒤엔 혼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무릎까지 꿇었다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위 보고 개의치 말라고 하시며 신경 안 쓴다 하셨고요. 남편은 저에게 당분간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본인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아무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로부터 근심 어린 전화가 왔어요. 유명 포탈에 속해 있는 저희 친정부모님 식당 페이지에 어느 날부터 별점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별점이 평균 4.9였어요. 맛도 좋고 저희 부모님 역시 너무나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아서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다 단골되거든요. 그 정도로 평이 좋은데 어느 날부터 자꾸 별 반개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달며 저희 친정 식당을 욕한다더군요. 게다가 어떤 블로그에도 저희 식당 욕을 잔뜩 쓴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어요. 음식에 철수샘이 일부가 들어있다. 식당에 파리가 날아다닌다. 사장 부부가 싸가지 없다. 카드 낸다고 하니까 욕하면서 현금 유도를 했다. 또 합성 조미료 맛이 너무 난다거나 하는. 저희 식당 MSG 안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오랜 시간 들여 천연 조미료 원액 만들어 쓰는데 말이죠. 그런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잔뜩 해놨더군요. 전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깨끗하게 조리하고 식당 청결 역시 수준급이에요. 게다가 현금 유도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제가 열받아서 저희 식당 별점을 찾아봤고 놀랍게도 서너 명이 돌려가며 별점 테러하고 블로그에 악평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별점 테러한 사람들 프로필 타고 들어가 보니 전부 블로거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아냈고 친정 부모님 설득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IP 추적을 한 결과 저희 친정 식당에 사실 무근의 악평을 하며 별점 테러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배신감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본인 아들 깜빵 안 가게 도와준 게 누군데 은혜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갚나요? 그리고 시외가 사람들 전부 저희 친정에서 여러 번 밥 얻어먹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화내시는 거 생전 처음 봤네요. 그 정도로 저희 가족 모두 열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에게 연락했을 때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하고 있더니 경찰서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안색이 파리해져서 저희 집에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비시더라고요. 얘야, 일 크게 만들 거 뭐 있냐. 그냥 할 것 없는 노인네들이 장난 한번 쳐봤다. 내가 언니랑 동생한테 당장 다 지우라고 할게. 미안하다. 어머님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님한테 잘해드린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손까지 덜덜 떨며 시어머니가 뒤늦은 고백을 하시더군요. 그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과 함께 복수를 하려고 의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별점 테러였고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 블로그 아이디까지 각각 만들어 저희 친정 식당을 공격했다면서. 그러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저희 부모님 설득해서 고소 취하하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뒤이어 시이모님들까지 차례로 전화 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시는데 정말 기분 뭐 같았습니다. 결국은 법이 무서울 뿐이란 말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로 그렇게 고소당했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으셨어요. 가족이라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이건 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네요. 사돈이라고 우리가 봐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평생 얼굴 붉히며 살아도 상관없으니 당신네들 죗값 치르셔. 돈도 다시 내놔요. 그리고 다신 우리 딸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친정 부모님은 바쁘신 와중 곧바로 차용증 이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기간도 딱 정하셔서 명시된 날짜까지 돈 안 갚으면 이 부분 역시 고소 진행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쓴 차용증은 아니었는데 천만다행이었죠. 남편 역시 합의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저희한테 연신 미안해했고요. 제가 이 일로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런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은 결국 법원 들락날락 거리다가 각각 벌금 200만 원 구형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정작 도움받은 시이모는 모른 채 하려고 해서 시어머니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분위기 같던데요.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돈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골치 꽤나 아프셨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쓰는 저도 황당하네요. 이 일로 남편이랑 싸우진 않았어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엄마 편 한 번 안 들었거든요. 전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입장을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그런 남편한테는 유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시어머니와 연 끊었어요. 연락 안 한 지 2년이 넘었고 명절에도 안 찾아갑니다. 친정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매달 100에서 300만 원씩 갚고 계시긴 하고 현재 상환할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시네요. 친정 부모님이 또 고소할까봐 기를 쓰고 갚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은 그렇게 정리됐고요. 별점 테러 사건은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당에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단골분들이 알아서 그 뒤로 줄줄이 해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네요. 어쩜 인간들이 그렇죠? 글쓰니 추가글. 선처 안 해줬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매정하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누가 매정하죠, 여기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 안 보였고 저도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돈 관련 일 말고는 시모랑 그래도 평탄하게 지낸 편이었고 남편도 본인 시모랑 시외가 이상한 거 충분히 인지하고 창피해하고 있어요. 제 앞에서 한 번도 시모 편 든 적 없습니다. 아무튼 시모와 연 끊었고 그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삽니다. 앞으로도 볼 생각 없어요. 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한 일인데 여기 보니 마마보이 예랑이 때문에 황당한 일 겪은 예비 신부들이 많은 것 같아 술도 먹은 김에 제 전남친과의 일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 있습니다. 실화 맞고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결혼 진행되기 전에 겨우 6개월 사귄 것에 감사하며 마인드를 다잡고 있어요. 제 전남친은 공기업 다니는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저는 승무원이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승무원은 소개팅이며 선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전남친 역시 제 후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고요. 전남친은 솔직히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시내 직장 리스트 손가락 5번째로 손꼽히는 복지 좋고 연봉 높은 곳 다니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귄 건 아니고요. 만났을 때 제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배꼽 잡고 웃어주고 매너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전혀 하자 있어 보이지 않았고요. 전 남친도 첫눈에 저에게 반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저돌적으로 애프터 신청했고 저도 전 남친에게 꽤 호감이 있던 터라 바로 사귀게 되었죠. 전 남친이라고 쓰니 좀 헷갈리네요. 이 글에선 편의상 남친이라고 쓰겠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로맨티스트였고
물질적인 구애보다는 저를 정성껏 감동시켜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연애 초반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비행시간 맞춰 새벽 다 되도록 두세 시간 기다리다 얼굴 잠깐 보고 출근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 움직이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저희 집은 아빠가 공무원 퇴직하신 지 2년도 안 되셨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인 반면 남친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저희 본가는 서울이긴 하지만 외곽의 24평대 아파트이고 남친 집은 용산구에서 부자들만 산다는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거기서도 엄청 넓은 평수고요. 저도 승무원이라 또래보다 많이 벌긴 하지만 사기업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친의 스펙에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였죠. 쓰다 보니 조건 위주로 주절주절 남기게 되었네요. 뭐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남자였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남친은 저와 사귄 지 3개월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스파크 튈 정도로 사랑에 빠진 적은 없다며 저를 운명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친 조건이 워낙 괜찮았고 저희 부모님도 남친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친에게 대만족한 상황이었던 터라 시부모만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겠다고 하셨죠. 남친이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프로포즈 명목으로 1,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도 선물해 주었고 그 정도로 진심인 남자에게 결혼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1년 정도만 더 사귀면서 지금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남친에게 이야기하자 남친도 감동하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암묵적인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사이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신혼집이나 예식장, 신혼여행 등의 이야기였고 남친은 앞으로 본인이 어떤 자세로 결혼 생활에 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어필했어요. 나는 무조건 아침밥 먹는 사람이거든. 지금은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있지만 결혼하면 내가 와이프한테 해주고 싶어. 자기한테 아침 차려줄게. 어머, 정말? 근데 비행시간 때문에 결혼하면 아마 나랑 아침 자주 못 먹을 거야. 마음은 고마워. 남친은 제 앞에서 너무너무 의젓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면 남친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정도였죠. 성격도 원만하고 좋은 대학 나와 능력 발휘하며 살고 있는 남친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남친 집에서 정식으로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예상대로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더 남친 부모님은 저를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연신 한박웃음을 지으셨고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내 눈을 떼지 않으시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어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나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만 하고 다닐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과찬이세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친 폰으로 상사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친 상사로부터 다음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잡혔으니 여의도에서 괜찮은 식당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남친은 내내 하며 전화를 끊더니 예비 시모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가 왔다고 말하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너 건강검진 잡혀있는데 금요일이 회식이라고?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먹는다니? 바트장님이 삼겹살 킬러잖아. 돼지구이집으로 알아보라는데? 뭐? 돼지고기? 내가 그렇게 너 돼지 체질 아니라고 말해뒀는데 또 돼지고기? 하더니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고요. 예비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익숙하게 어디론가로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리고 이어 통화하시는 대화 내용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한 과장님, 저예요, 지훈이 엄마. 아니, 내가 그렇게 우리 애 돼지고기 체질에 안 맞아서 돼지 먹으면 설사 한다고. 회식할 거면 오리나 소고기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돼요. 우리 애 그 다음 날에 건강검진인데,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라도 높게 나오면 어쩌려고 그날 회식을 해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회식하세요. 내가 회식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네, 예비 시모는 남친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앙칼진 목소리로 당당하게 회식 식당과 날짜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다지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남친과 예비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예비 시부는 그냥 그럴 것까지 있어? 그냥 애가 알아서 하게 냅두지. 하시면서도 예비 시모를 단호하게 막진 않으시더라고요. 남친 역시 그저 엄마 또 시작이야 하며 인상만 찌푸릴 뿐이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창 실랑이를 벌이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다시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한 과장이랑 친해서 괜찮아.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는걸. 하시며 늘 있던 일처럼 모두 자연스럽게 넘어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고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고 인사드리며 남친과 함께 밖에 나오자마자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 아니 회식 같은 것까지 원래 어머님이 왈가왈부하셔? 아, 놀랐구나.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셔. 회사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양이야. 뭐? 다들 그러려니 한다고? 오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 학교 다닐 땐 더 했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때까지 엄마가 차 태워서 픽드랍 다 해줬는걸? MT도 엄마가 태워다 주셨어. 나 고속버스 타는 거 위험하다고. 이젠 그래도 풀어주시는 거야. 나 자기랑 밤새도 뭐라 안 하시잖아. 흐뭇하게 웃으며 말하는 남친을 보는데 오싹함까지 느껴지더군요. 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진 몰랐던 겁니다. 데이트하면서 어머님께 전화가 몇 번 오긴 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고 가족마다 연락 자주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 집안인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엄마 아빠와 하루에도 한두 번 통화하곤 하니까요. 다 큰 자식을 그렇게 아직도 내 품 안에 5살 아기 마냥 컨트롤하고 계신 줄은 몰랐죠. 남친은 그게 이상한 거라고 느끼질 못하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어머님이 오빠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 명문대도 갔고 지금 회사도 들어오게 된 거야. 엄마가 나 취업까지 다 알아봐 주셨거든. 인적성이랑 면접 스터디도 엄마가 대신 몇 번 나갔었고. 뭐? 스터디를 어머님이 나가셨다고? 내가 대기업 면접이 한꺼번에 많이 잡혀서 바빴거든. 엄마가 대신 듣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엄마한테 배워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랬던 거야. 엄마 아니었으면 이 회사도 못 들어왔어. 사실은 나 우리 회사 이름도 엄마가 여기 넣자고 해서 처음 들었잖아.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하지. 모르는 게 없어. 헐. 저도 모르게 헐 소리가 나오더군요. 제 경악하는 모습에 남친이 부랴부랴 해명하더라고요. 그래. 전 여자친구들도 이해 못하긴 하더라. 그래도 엄마가 시집살이는 안 시키신대. 걱정 마. 나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결혼하고 나면 전화도 안 할 거라고 하던데. 하며 웃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네, 그는 심각한 마마보이였고 어머님은 헬리콥터 맘 중에서도 최고봉이었습니다. 남친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본인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원서며 전공도 전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고 엄마가 책 사주며 이 공부하라고 하면 하고 진로부터 취업까지 모든 게 어머님의 작품이었더군요. 남친은 본인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살아온 게 모두 어머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해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신혼집도 시댁에서 다 해줄 거라며 저더러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씩 웃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연락도 전보다 좀 뜸하게 하게 되고 남친은 제가 약간 변한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며 전보다 더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제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는지 짐작도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하긴 남친은 본인과 어머님의 삶의 방식으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니 그 방식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단계인 신혼집마저 시댁에서 알아서 몇 억씩 턱턱 내어 매매해 주신다니 남친은 오히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전혀 본인 가정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더라고요. 저는 고민 많이 하다가 본가로 가서 엄마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시며 절대 이 결혼 안 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냐? 뭐 그런 모자 사이가 다 있어. 아니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것 마냥 상사한테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단 말이야? 미쳤어 아주.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아니 어떻게 상사한테 그런 전화를 한단 말이야. 제정신 아닌 집안이야. 당장 헤어져. 부모님은 제가 그 이상한 집이랑 엮였다가는 고생할 게 눈에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길 권하셨어요.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시는 어머님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렇더라고요. 묘했습니다. 남친과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 정리는 시작했지만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남친은 더더욱 애간장이 타서 저에게 애정을 그야말로 쏟아붓더라고요. 선물 공세도 엄청났고 저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일종의 각서까지 써오며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거 보니 마음이 더 안 좋았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 역시 그 남자를 사랑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2,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역시 제 비행 때문에 3일 정도 타국에 머물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동기들과 관광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업무 시간 아니야? 예진아, 나 너 있는데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 내고 여기 왔어. 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남친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남친은 본인 멋대로 저 있는 곳까지 찾아왔고 저는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남친과 뜻밖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1박에 거의 120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스파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가방도 사주고 주얼리도 몇백짜리 사준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어요. 아무것도 받기 싫더라고요. 사실 프로포즈로 받았던 시계도 헤어지며 돌려줄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다 되어 호텔에 체크인해서 들어갔습니다. 남친이 오늘 땀을 많이 흘렸다며 먼저 씻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옷을 다 벗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습니다. 남친의 속옷에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변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씻고 라운지 올라가 저녁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거 못 봤냐고요? 네, 못 봤습니다. 여긴 성인들만 들어오는 곳이니 터놓고 말하자면 관계를 했을 때는 늘 둘 다 씻은 다음에 해서 그런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 쓰기도 민망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팬티에 똥 묻히고 다니는 인간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친은 향수도 백화점에서 20만 원 넘는 거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냄새만 났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충격 가득한 채로 있으니 남친이 씻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속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새 속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거기 뭐가 막 묻어있던데? 제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말하자 남친이 흠칫하며 본인 팬티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머쓱하게 웃으며 아까 낮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온 거랑 팬티가 그 난리가 된 거랑 무슨 상관인지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늘 팬티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아직 뒤처리를 잘 못해서 그래서 비대 있는 데만 다니거든.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진 않네. 아니, 뭐? 뒤처리를 못한다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0 넘어서까지 자기 똥 못 닦는 남자라니. 듣도 보도 못한 별종 중에 별종이 내 남친이란 말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자 남친은 제가 정말 웃겨서 그러는 줄 알고 신나서 줄줄 다 고백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닦아줬고 학교 들어가서도 늘 팬티에 그렇게 묻히고 다녔더랍니다. 어느 날은 오전에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뒤처리 안 한 채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는데 점심쯤 바지 밑으로 뭔가 톡 떨어지더랍니다. 네, 본인 팬티에 붙어있던 그 큰 덩어리가 말라붙어서 떨어진 거죠. 남친은 그냥 그거 못 본 척 했는데 반 친구 중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고 교실 바닥에 똥이 떨어져 있다며 학년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범인 아닌 척 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본인 고등학교 3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남친이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우거지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자 남친이 뒤늦게 분위기를 파악하곤 지금은 안 그런다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신혼집에는 최고급 비데로 엄마가 설치해 줄 거라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남친은 이어 본인 지금 회사 합격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엄마가 본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몇 번이고 바꿔 통화해 남자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본인 사비 털어 아들 사무실 있는 층 남자 화장실에 비데 설치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면서. 정말 경악의 대잔치였죠. 그날 남친 손도 잡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더럽다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남자는 매력도 없고 제 가치관이랑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거의 이별을 고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씨는 예상대로 울고불며 이제 안 그러겠다고 빌더군요. 뭘 안 그러겠다는 건지, 이제라도 똥 닦는 연습을 잘하겠다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홍콩 여행은 덜 닦인 남친의 엉덩이 마냥 찝찝하게 끝났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친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남친도 연락 안 했고요. 그렇게 헤어지나 싶었고 저는 남친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주얼리를 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갖고 헤어지기엔 너무 찝찝했어요.